안녕하세요. 태아의 듣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비낭만적 밥벌이입니다. 낭만적인 밥벌이가 있을까요? 우리는 다들 일을 하지만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대부분이 단순히 생계를 위해서 하는 사람이 훨씬 많겠죠? 작가님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겠죠? 한번 읽어보세요. 책 읽는 것을 허락해주신 출판사에 감사드리고요. 이번 이야기도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계속 저의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책 추천은 언제든 감사드립니다. 낭독 시작합니다. 비낭만적 밥벌이 김경희 지음 출판사 밝은 세상. 솔직한 동기부여. 유튜브의 알 수 없는 알고리즘은 어느 날 나를 동기부여 영상으로 이끌었다. 하나같이 제목이 비장했다. 그 누구도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수작 부리지 말고 당장 침대에서 일어나라. 생각하지 마라. 그냥 해라. 등. 제목만으로도 정신이 번쩍 들었다. 즉시 영상을 보기 시작했다. 물론 유튜브 고정 시청자 세인 침대에 누운 상태로. 한번 보기 시작하니 계속 관련 영상이 추천으로 떴고 3, 4분 남짓한 영상들이라 무리 없이 10개를 몰아볼 수 있었다. 영상을 모두 보고 당장 침대에서 일어나진 않았다. 그래, 결심했어.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뭐라도 해보는 거야. 내일의 김경희는 할 수 있어. 아자! 마음 먹고 그대로 잠들었다. 그리고 내일의 김경희였던 오늘의 김경희는 아침 6시 알람을 가뿐하게 끄고 다시 잤다. 내일 다시 도전하겠어. 마음 먹는 것도 잊지 않고. 2시간 후에 겨우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며 저녁에 있는 도서관 강의를 위해 USB를 챙겼다. 서점 업무를 일찍 끝내고 도착한 도서관. 한둘씩 자리를 채우는 사람들과 짧게 인사를 나누고 강연을 시작했다. 1시간 30분 동안 준비한 내용을 마치고 이어지는 질문 시간. 사람들의 궁금증은 대체로 비슷하다. 책 팔아서 돈 많이 버시나요? 많이 못 법니다. 가장 많이 팔린 책은 뭔가요? 정확하게 판매된 수치는 저도 모릅니다. 다만 첫 번째 책이 해외에 판권이 팔리면서 인세는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책 내려면 얼마만큼 써야 하나요? 책 내려면 원고지 400에서 600매 정도는 필요한 것 같아요. 물론 책마다 편차는 있고요. 우선 많이 쓰시면 됩니다. 혹시 더 궁금한 게 있으면 편하게 물어보셔도 된다는 말은 했지만 더는 손을 드는 사람이 없어 강의를 끝내려고 하는 찰나 맨 앞쪽에 앉은 분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어 올리셨다. 오늘 강의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작가님은 서점에서 일도 하고 책도 쓰시는데 어떻게 동기부여를 하시나요? 저도 서점을 운영하며 글 쓰고 사는 게 꿈이거든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현실 세계와 이어졌다. 순간 어떤 대답을 할지 망설였다. 어젯밤 유튜브에서 본 내용을 말해드릴까? 아니야. 그럼 유튜브에 있는 동기부여 영상을 10개씩 본다고 말할까? 이것도 아닌데. 고민은 끝나지 않고 시간은 계속 흘렀다. 어떤 대답이든 해야 했다. 이왕이면 희망적인 답변을. 비록 책 팔고 글 써서 먹고 사는 게 녹록하진 않지만 타인의 꿈을 내 경험으로 일반화시키며 경험해 보기도 전에 좌절을 안겨주고 싶진 않았다. 작은 인정이 아닐까 싶어요. 제가 책에 쓴 내용이나
혹은 SNS에 쓴 글을 보며 누군가는 재밌어요, 공감돼요 라는 피드백을 해주세요. 저는 그게 참 좋더라고요. 서점 일도 마찬가지고요. 제일 좋아하는 서점이에요. 오래오래 해주세요 라는 말이 힘이 되기도 해요. 그러기 위해서 꾸준히 쓰고 제가 쓴 걸 여러 사람이 볼 수 있게 합니다.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 브런치 등 공개된 곳에 글을 주기적으로 올려보세요. 훗날 서점 일을 하신다면 손님들과 꾸준히 소통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런 식으로 스스로 동기부여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질문에 대답을 마치고 시계를 확인하니 예정된 시간을 살짝 넘겨 강의를 마무리했다. 만족스러운 대답이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한 채 가방을 챙기고 서둘러 도서관 정문으로 향했다. 지하철역으로 가려면 버스를 타야 하는데 도서관과 버스 정류장의 거리가 꽤 멀었다. 밤늦게 낯선 곳을 걷는 것도 영 내키지 않고 몸도 피곤해서 별 고민 없이 택시를 호출했다. 외진 곳이라 겨우 예약이 잡힌 택시는 10분 후에 도착한다는 알림을 보내왔다. 택시를 기다리며 할 일 없이 휴대폰을 만지다 재미있는 영상이나 보고 있을까 싶어 유튜브에 접속하니 동기부여 영상이 떡하니 뜬다. 어제부터 이어진 동기부여의 늪이다. 그리고 스치는 마지막 질문과 대답. 내 대답은 솔직했을까? 그냥 곰곰이 생각해보고 따로 연락을 드린다고 할 걸 그랬나? 그나저나 진짜 내 동기부여는 뭐지? 자꾸 커지는 생각에 뾰족한 답은 없고 때마침 도착한 택시 뒷좌석에 앉았다. 캄캄한 밤 가장 가까운 역으로 향하는 길. 줄지어 달리는 버스를 보며 생각했다. 택시가 동기부여네. 택시는 내게 늘 사치였다. 시간이 조금 걸려도 2,000원이면 어디든 갈 수 있고 아무리 비싸봐야 광역버스인데 그마저도 2,500원이면 충분했으니까. 택시는 지하철과 버스 운행 시간이 끝났을 때에만 어쩔 수 없이 이용했다. 그런데 안정적인 수입이 생기고 이따금 쉬는 날을 반납하고 외주 일을 하게 되자 택시가 더는 사치가 아니게 되었다. 돈을 조금 더 쓰면 시간을 벌고 몸을 편하게 할 수 있으니 괜찮은 지출이었다. 버스와 지하철 사이에서 택시라는 선택지가 하나 늘어난 셈이다. 그렇다. 나의 동기부여는 내 삶의 선택지를 늘려가는 것이다. 언젠가는 차를 사서 운전하며 삶의 반경을 넓힐 수 있다고 생각하면 좀 더 열심히 일하게 된다. 생각만 해도 짜릿하지 않은가? 핸들을 잡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어디든 움직일 수 있는 삶이라니. 하기 싫은 일을 마주할 때에도 일이 있는 게 어디야? 빨리 하자 마음 먹게 된다. 결국엔 동기부여 역시 돈이다. 에이, 그래도 돈이 전부는 아니야. 타인의 인정과 응원, 개인적 성취감도 분명 존재한다. 하지만 솔직해지자면 돈이 차지하는 크기가 다른 것들보다 훨씬 큰 건 확실하다. 선택지를 늘려가는 일도 결국엔 돈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다 왔습니다. 기사님의 말에 택시비 6,000원을 내고 내렸다. 교통카드를 찍고 지하철에 앉아 습관적으로 휴대폰을 붙잡고 유튜브에 접속했다. 동기부여 영상에 채널 추천 안함을 누르고 재테크를 검색했다. 너는 일이고 나는 나야. 나에게 일이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내 존재감을 확인받는 일이기도 하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에게, 자라면서는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받고 싶었던 인정 욕구가 성인이 되면서 일로 변한 듯하다. 내가 만든 성과가 클수록 내 자아도 커지고 반대의 경우에는 같이 작아진다.
서점을 운영하다 보니 매일 매출에 온 집중을 하게 된다. 이런 상황은 문을 열지 않는 날에도 이어지는데 틈날 때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온라인 주문건을 확인한다. 그런데 이게 확인하는 잠깐 동안의 기분에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다. 서점 매출이 떨어지면 내 자존감도 함께 떨어진다. 내가 운영을 잘못하고 있나? 뭘 더 해야 하지? 왜 더 열심히 하지 못하는 걸까? 하면서 말이다. 물론 해를 거듭하다 보니 어제의 매출과 오늘 매출이 차이가 있더라도 한 달로 보면 평균 금액을 맞춰가는 걸 알게 되었다. 그렇지만 시험 성적표를 받아드는 학생처럼 매일 매출 성적표를 받아들 때면 심란한 마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뿐인가? 꼼꼼하게 일했다고 생각했는데 오타가 있거나 숫자가 하나 빠져 있거나 혹은 더해졌을 때는 아찔하다. 이 부분이 잘못됐으니까 수정해줘 라는 업무에 대한 피드백을 기어코 나에 대한 지적으로 받아들인다. 내가 실수했구나, 수정해야지 하는 게 아니라 나 왜 이러는 거야 라는 자기 비판으로 나아간다. 이따금 딥이 꼬인 꽈배기로도 변신한다. 큰 실수도 아닌데 진짜 왜 저래? 정말 나는 왜 이러는 걸까? 상대방은 자기 일을 하는 것뿐인데 말이다. 미생 김경희는 언제쯤 상황과 감정을 분리할 수 있게 될까? 글 쓰는 일도 마찬가지다. 최선을 다해서 마감까지 원고를 쓰는 일. 편집자와 함께 팀이 돼 수정에 수정을 거듭하고 책이 나왔을 때부터 부지런히 홍보하는 일까지는 내 몫이다. 그 다음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책이 많은 분들에게 선택받기를 바랄 뿐 내 손을 떠난 일이다.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 그냥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다. 많은 이들에게 닿았다면 그에 따른 기쁨과 인세를 즐기면 되는 일이고, 혹여 많이 닿지 못했으면 그렇구나 하고 넘기면 된다. 그런데 그렇게 넘기는 일이 쉽지 않다. 예상만큼 판매되지 않거나 초판을 소진하지 못하면 그냥 애초에 쓰지 말걸. 이번 책이 별로인 건가? 난 왜 이렇게밖에 못 쓰지?로 이어진다. 나의 결과물과 나를 동일시한다. 외주를 받는 일에서도 다를 게 없다. 전화와 메일로 외주 제안이 이어져 올 땐 좋은 기회가 많이 오는구나, 나 잘하고 있나 봐 하면서 괜히 어깨에 힘이 들어간다. 하지만 나를 찾는 전화가 없을 때, 메일함에 광고 메일만 잔뜩 쌓여 있을 땐 잔뜩 움츠러든다. 이제 아무도 날 찾지 않나 봐. 내가 너무 열심히 안 했나 봐. SNS 좀 열심히 할걸 하며 머리를 부여잡는다. 사실 코로나19 이슈로 인해 강연과 오프라인 행사가 중단됐으니 당연한 일임에도 말이다. 일과 관련된 부분을 나의 문제로 돌리다 보니 과해도 너무 과하다. 밥 먹을 때도, 책을 볼 때도, 자려고 침대에 누웠을 때도 일에서 오는 감정들에 파묻히니 하루의 시간이 온통 일로만 채워진다. 일과 나를 구분하지 못하니 어느 순간부터 일에 끌려다니게 됐다. 일에 대한 인정 욕구의 방향이 삐뚤어진 셈이다. 매출이 좋지 않으면 뭘 더 해보면 좋을까 생각하면 된다. 일하다 실수에 대한 피드백을 받으면 내가 실수했네, 조금 더 꼼꼼히 해야지 마음먹으면 된다. 책이 많이 안 팔리면 그럴 수도 있지, 다음 책은 많이 팔리겠지 하며 다음 기회를 준비하면 된다. 외주가 안 들어오면 경기가 안 좋구나 여기고 자기 개발을 하면 된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쉽지 않다. 쉬우면 진작 그러지 않았을까? 게다가 어제의 나와 내일의 나가 갑자기 생판 다른 사람으로 바뀔 리도 없는 법. 그러지 말아야지 구구절절 길게 써놓고도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다.
밥벌이 10년 차가 되면 좀 달라지려나? 연봉 2배 올린 썰 푼다. 2017년 나의 세 번째 직장은 부천 자유시장 근처에 있는 작고 영세한 서점이 됐다. 단골 손님으로 기웃거리다가 종종 고군분투하는 사장님을 도왔다. 마침 회사를 그만두고 특별히 하는 일이 없어 시간이 많기도 했고 심심하던 차였는데 사장님의 함께 일하자는 제안에 어쩌다가 일하게 됐다. 청년구직자가 50만에 육박하는 시대, 이렇게도 일을 시작하게 된다. 어쨌든 일하게 됐으니 마음가짐을 바로잡아야 했다. 이전까지 직장인 김경희의 마음가짐은 받는 만큼 일해라 였다. 주어진 일을 잘 해내되 오버해서 일하지 말자는 것이었다. 어차피 회사와 나는 계약 관계니까. 내가 가진 시간과 회사가 가진 돈을 교환함으로써 맺어진 관계. 하지만 이 서점에서까지 그런 마음가짐으로 일하고 싶지는 않았다. 퇴사 이후 혼자 외롭게 지내는 동안 생긴 심경의 변화일까? 홀로 애쓰는 고군분투 짠한 캐릭터인 사장님을 바라보는 인류애 때문이었을까? 얼마나 일할지도 모르고 어떤 일을 하게 될지도 몰랐지만 이것저것 잴 것 없이 최선을 다해보기로 마음먹었다. 서점 일이라는 게 나로서는 온통 처음 접해보는 일이었으니 열심히 하는 방법이라고는 3시간 일찍 출근해서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하는 것뿐이었다. 구석구석 쓸고 닦은 후 온라인 주문건 포장을 끝냈다. 사장님은 제발 그렇게까지 일하지 말라며 사정 아닌 사정을 했고 나는 가진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했다. 사진을 예쁘게 못 찍으면 무료 이미지 사이트를 찾아서 보완했고 포토샵을 못하니 그림판을 동원해 인스타그램 피드에 올릴 홍보 이미지를 만들었다. 단골 손님에서 직원이 되어 분위기를 익히고 적응하며 시간을 보내니 한 달의 시간이 훌쩍 지났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도 사장님 혼자 일해서 한 사람의 인건비를 겨우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인 걸 뻔히 알고 있었으니 월급을 받을 마음은 없었다. 내 통장에는 회사 다니면서 모아둔 적금이 있었고 조금 도와주다가 적당한 때가 되면 4번째 직장을 찾아 떠날 생각이었다. 그런데 사장님이 월급을 보냈다. 나는 정말 괜찮다고 돈을 돌려주기 위해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했지만 그럴 수는 없다고, 더 많이 못 줘서 미안하다고 말하는 게 아닌가. 내 월급 주겠다고 본인 월급 못 가져갔을 걸 생각하니 짠한 마음이 들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사장님은 버는 돈 없이 어떻게 가정을 꾸려나가고 있을까 하는 걱정도 함께.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업데이트할 때였다. 이왕 이렇게 된 거 2사람분 인건비를 만들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출근한 나는 무슨 일이든 시켜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며 앉아 있었는데 사장님이 어째 일 시킬 생각을 전혀 안 했다. 제가 송장 출력을 해볼까요? 아니면 홈페이지에 업로드 좀 해볼까요? 말할 때마다 괜찮다고만 했다. 아니, 괜찮으면 안 되는데? 2명분 인건비를 챙기기 위해서는 2명이 밤을 새워 일해도 모자랄 판인데 왜 자꾸 괜찮다고만 하는 거지 싶어 가만히 지켜보니 사장님은 일을 시켜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 혼자서 일한 시간이 길다 보니 그에 익숙했고 솔직하게 말하면 스스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는 사람이었다. 맙소사. 이렇게 앉아만 있다가는 둘 다 굶어 죽는다. 일을 시키지 않는 사장님을 마냥 기다릴 수는 없었다. 나한테 일을 시키지 않으면 내가 시켜야지. 사장님, 송장 프로그램 사용법 좀 알려주세요. 지금 당장요. 이거 다 사장님 개인 책이에요? 이제 안 보실 거죠? 그럼 이거 온라인에서 제가 팔 테니까
일러스트로 템플릿 좀 만들어서 저한테 5시까지 보내주세요. 출근 중이시죠? 책 사진 찍을 때 배경이 중요하니까 화방 들러서 배경지 사오시고요. 앞으로는 배경지에 놓고 책 사진 찍어서 홍보해주세요. 그렇게 하나씩 일을 시켰다. 두 사람이 각자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찾아서 하면 베스트겠지만 쉽지 않았다. 시킬 수 있는 사람이 시켜야 했다. 고용자와 피고용자의 역할 따위는 없었다. 나에게 중요한 건 일이 되게 하는 것이었다. 누구 하나 굶주리지 않고 많지는 않더라도 두 사람의 인건비를 챙겨야 했다. 사장님에게 이것저것 일을 시키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하다 보니 매출이 조금씩 늘기 시작했다. 덩달아 반응해주는 사람들도 늘어났다. 손님도 팔로워 수도 점점 늘어나면서 2명의 인건비를 가져갈 수 있게 되자 늘 그늘이 가득했던 사장님의 얼굴에 작은 빛이 들기 시작했다. 장난도 늘어났다. 하루는 손님들에게 사실은 김경희가 사장이야 호호호 하며 신나게 말을 거는 것 아닌가. 이어지는 손님들의 답은 알고 있어요 였다. 뛰는 사장 위에 나는 손님들이 있었다. 실없는 농담이 많아지던 어느 날 사장님은 뜬금없이 내 입사 날짜를 물었다. 그러고는 홈페이지 연혁 작업을 시작했다. 홈페이지 연혁에 내 입사 날짜를 넣고는 전문 경영인 스카우트라 적었다. 혼자 기발한 생각이라며 웃고 있는 사장님을 보자니 그래 웃으면 됐지 뭐 싶었다. 그런데 문득 전문 경영인 스카우트라 쓰인 문장을 볼 때마다 기분이 묘했다. 홈페이지에 적힌 문장 하나로 내가 5kg북스 서점의 오직원이라는 캐릭터에서 단숨에 전문 경영인이 된 것이다. 장난인 줄 알았는데 며칠째 계속 올라와 있는 걸 보고는 언제 고칠 거냐고 물으니 고칠 생각이 없다고 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는 홈페이지도 아니고 굳이 찾아봐야 하는 연역 페이지를 몇 명이나 볼지 모르겠지만 볼 때마다 내 마음이 달라졌다. 전문 경영인이라. 전문 경영인. 나를 지칭하는 말이 달라지다 보니 읽는 책들도 달라졌다. 주로 소설과 에세이를 읽던 내가 마케팅, 조직, 경영, 회계책을 읽게 됐다. 글을 잘 쓰는 이들의 책을 보기 바빴는데 이제는 사업 잘하는 이들의 글에 더 많은 관심을 두게 되었다. 바뀐 정체성 때문일까? 아니면 읽는 책이 달라져서일까? 매출은 꾸준히 올랐고 덩달아 내 연봉도 4년 만에 2배로 올랐다. 워낙 적은 급여로 시작했기에 대단히 많은 돈을 버는 건 아니지만 스스로가 만들어낸 성과라 생각하면 꽤 뿌듯한 일이다. 20대의 끝자락, 중소기업을 전전하다가 호기롭게 퇴사하고 백수로 살던 내가 사람 구실을 하며 살다니 그것도 스스로 연봉을 높이면서 하며 혼자 감격을 하고 있자니 지금의 김경희가 열심히 일했던 과거의 김경희를 꽉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든다. 만약 서점 일을 시작할 때 예전처럼 이리저리 재고 따지며 시키는 일만 했으면 어땠을까? 나에게도 착취당한 경험이 있다. 말 그대로 등골 쏙 뽑아먹힌 기억도 있고 그러니 무조건 먼저 주는 사람이 되세요라 말하는 건 조심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 있는 성과의 가능성까지 차단하는 건 아까운 일이다. 어쩐지 구덕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격이 아닐까? 내가 먼저 줘보면 받는 사람이 나에게 고마워하는지 혹은 당연하게 여기는지도 알 수 있다. 나를 착취하려는 인간이라 판단이 들 때는 확실히 선을 그어야 한다. 나처럼 무조건 시작하라는 말도 아니다. 난 내가 하게 될 업무도 받을 급여도 모르고 시작했으니까. 권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서로가 조건을 합의하고 일을 시작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해내는 것. 어쩐지 고리타분하고 올드한 것 같지만 나는 내 이익을 먼저 챙기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최대한 해냄으로써 한계를 넓혀갔다. 직원으로서의 정체성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이따금 사장의 정체성도 가져보면서 주인의식을 갖고 일하자 말하는 건 역시 조심스럽지만 월급 받으면서 사장 연습을 해본다고 생각하면 크게 손해볼 건 없다.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 일하다 보면 새로운 정체성이 생길 수도 있고 혹은 미련 없이 다른 일을 시작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이제 먼저 주는 사람이 되려고 한다. 한계를 두지 않고 우선은 최선을 다해본다. 그게 스스로의 몸값을 높이는 일임을 알고 있으니까. 내 그릇을 키울 수 있는 사람은 나뿐이니까. 한 사람의 인건비도 챙기지 못하는 곳에서 이제는 5명의 인건비를 가져갈 수 있게 되었다. 지난 4년간 함께 애쓴 만큼 조금씩이지만 통장에 쌓이는 잔고가 늘고 내야 하는 세금도 늘었다. 앞으로 나는 얼마의 연봉을 받는 사람이 될까? 내 그릇의 크기는 어디까지일까? 궁금하면서도 너무 먼 미래는 아득하니 우선 올해의 목표부터 정한다. 내 연봉 앞자리에 1을 더하는 것. 단골 가게에서 어쩌다 시작한 일을 아니 이렇게까지 키우다 보면 언젠가는 연봉 20배 올리는 방법으로 큰 소리 치고 다닐 수 있지 않을까? 제발 그런 날이 오길. 살려면 운동해야 해. 살려고 하는 거야. 왕년에 내가 말이야 밤새고 회사에 가서도 무리 없이 업무 마무리하고 그랬던 사람이라고. 그렇다. 분명 20대의 나는 그랬다. 30대가 된 지금은 어떠한가? 밤을 새우기는커녕 새벽 1시를 넘기는 날이 손에 꼽을 정도가 됐다. 8시간 자던 잠을 1시간만 줄여도 일에 지장이 온다. 커피 한두 잔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왕복 2시간, 총 2번의 지하철을 갈아타는 것만으로도 하루의 에너지를 다 써버리는 저질 체력. 더는 이렇게 살아갈 수 없다. 그제야 언니들이 내게 꾸준히 해오던 말들이 들리기 시작했다. 살려면 운동해야 해. 살려고 하는 거야. 지금껏 부족한 체력을 음식으로만 해결해온 나는 가방에 있던 초콜릿을 꺼내 먹으며 생각했다. 당장 운동을 시작하자. 고민할 것도 없다. 벼랑간 일하다 말고 회사 근처에 있는 헬스장에 가서 자신있게 3개월짜리 회원권을 끊었다. 계약서와 카드 영수증을 들고 나오는 길. 이미 운동을 시작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헬스장 3개월 비용은 나를 위한 투자야. 강철 체력으로 거듭나기 위해 출근 전에 헬스장으로 향했다. 넘치는 의욕을 갖고 시작한 운동은 트레드밀에서 빨리 걷기. 그것도 TV를 보면서. 점점 빠르게 걷다가 속도를 높여서 경보 수준으로 걸었다. TV 프로그램 한 편이 끝나니 내 운동도 끝이 났다. 그렇게 일주일을 지내고 보니 이 방식으로 강철 체력은 안 되겠다 싶어 큰 마음을 먹고 퍼스널 트레이닝, 즉 PT를 받기로 했다. 20회에 100만 원. 부자들이나 하는 걸로 생각했던 개별 맞춤 운동을 하다니 100만 원으로 체력을 사기로 한 셈이다. 혼자 했으면 진작 힘들어서 주저앉았을 텐데 옆에서 자꾸 할 수 있어요, 하나만 더요 하는 선생님 덕분에 어찌어찌 50분의 고강도 운동을 해냈고 매일 근육통에 시달렸지만 체력을 조금씩 키워나가니 벌써 20회 수업이 끝났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일주일에 2, 3회만 받아도 한 달이면 10회를 채운다. 한 달에 50만 원을 운동하느라 쓰는 셈. 하지만 이왕 시작한 거
멈출 수 없었다. 눈 딱 감고 적금을 하나 깬 후 다시 20회 등록을 했다. 운동의 재미를 느낄 때쯤 깨달은 사실 하나. 운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하니 개미지옥이다. PT 비용을 위해 평소보다 일을 많이 하다 보니 쉽게 지쳤고 운동 가는 게 영 귀찮아졌다. 결국 귀찮음이 강철 체력에 대한 욕망을 이겼다. 여기까지 쓰고 6개월이 지났다. 그 후 나는 지금껏 딱 한 번 운동화를 챙겨 신고 땀 흘리며 운동을 했다. 코로나19 이슈 혹은 먹고 사는 일이 바빠서라고 자신 있게 핑계를 댈 수도 있지만 어쩐지 씁쓸하다. 올해 초 지독한 A형 독감을 앓고 그 다음 달에는 버스에 치이는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몸이 아프면 일도 할 수 없다는 당연한 사실을 체득했으면서도 말이다. 물론 오한으로 끙끙거리는 와중에 일을 했고 버스에 치였지만 노트북을 챙겨 입원해서 내게 주어진 일을 차질없게 해냈다. 으아, 과연 일은 무엇이란 말인가? 건강과 체력의 소중함을 뒤늦게 후회하기 전에 부디 내일부터 당장 만보라도 걸을 수 있길. 솔직한 동기부여. 유튜브의 알 수 없는 알고리즘은 어느 날 나를 동기부여 영상으로 이끌었다. 하나같이 제목이 비장했다. 그 누구도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수작 부리지 말고 당장 침대에서 일어나라. 생각하지 마라. 그냥 해라. 등. 제목만으로도 정신이 번쩍 들었다. 즉시 영상을 보기 시작했다. 물론 유튜브 고정 시청자세인 침대에 누운 상태로. 한번 보기 시작하니 계속 관련 영상이 추천으로 떴고 3, 4분 남짓한 영상들이라 무리 없이 10개를 몰아볼 수 있었다. 영상을 모두 보고 당장 침대에서 일어나진 않았다. 그래, 결심했어.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뭐라도 해보는 거야. 내일의 김경희는 할 수 있어. 아자! 마음 먹고 그대로 잠들었다. 그리고 내일의 김경희였던 오늘의 김경희는 아침 6시 알람을 가뿐하게 끄고 다시 잤다. 내일 다시 도전하겠어. 마음 먹는 것도 잊지 않고. 2시간 후에 겨우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며 저녁에 있는 도서관 강의를 위해 USB를 챙겼다. 서점 업무를 일찍 끝내고 도착한 도서관. 한둘씩 자리를 채우는 사람들과 짧게 인사를 나누고 강연을 시작했다. 1시간 30분 동안 준비한 내용을 마치고 이어지는 질문 시간. 사람들의 궁금증은 대체로 비슷하다. 책 팔아서 돈 많이 버시나요? 많이 못 법니다. 가장 많이 팔린 책은 뭔가요? 정확하게 판매된 수치는 저도 모릅니다. 다만 첫 번째 책이 해외에 판권이 팔리면서 인세는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책 내려면 얼마만큼 써야 하나요? 책 내려면 원고지 400에서 600매 정도는 필요한 것 같아요. 물론 책마다 편차는 있고요. 우선 많이 쓰시면 됩니다. 혹시 더 궁금한 게 있으면 편하게 물어보셔도 된다는 말은 했지만 더는 손을 드는 사람이 없어 강의를 끝내려고 하는 찰나 맨 앞쪽에 앉은 분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어 올리셨다. 오늘 강의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작가님은 서점에서 일도 하고 책도 쓰시는데 어떻게 동기부여를 하시나요? 저도 서점을 운영하며 글 쓰고 사는 게 꿈이거든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현실 세계와 이어졌다. 순간 어떤 대답을 할지 망설였다. 어젯밤 유튜브에서 본 내용을 말해드릴까? 아니야. 그럼 유튜브에 있는 동기부여 영상을 10개씩 본다고 말할까? 이것도 아닌데. 고민은 끝나지 않고 시간은 계속 흘렀다. 어떤 대답이든 해야 했다. 이왕이면 희망적인 답변을. 비록 책 팔고 글 써서 먹고 사는 게 녹록하진 않지만 타인의 꿈을 내 경험으로 일반화시키며 경험해 보기도 전에 좌절을 안겨주고 싶진 않았다. 작은 인정이 아닐까 싶어요. 제가 책에 쓴 내용이나 혹은 SNS에 쓴 글을 보며 누군가는 재밌어요, 공감돼요 라는 피드백을 해주세요. 저는 그게 참 좋더라고요. 서점 일도 마찬가지고요. 제일 좋아하는 서점이에요. 오래오래 해주세요 라는 말이 힘이 되기도 해요. 그러기 위해서 꾸준히 쓰고 제가 쓴 걸 여러 사람이 볼 수 있게 합니다.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 브런치 등 공개된 곳에 글을 주기적으로 올려보세요. 훗날 서점 일을 하신다면 손님들과 꾸준히 소통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런 식으로 스스로 동기부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질문에 대답을 마치고 시계를 확인하니 예정된 시간을 살짝 넘겨 강의를 마무리했다. 만족스러운 대답이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한 채 가방을 챙기고 서둘러 도서관 정문으로 향했다. 지하철역으로 가려면 버스를 타야 하는데 도서관과 버스 정류장의 거리가 꽤 멀었다. 밤늦게 낯선 곳을 걷는 것도 영 내키지 않고 몸도 피곤해서 별 고민 없이 택시를 호출했다. 외진 곳이라 겨우 예약이 잡힌 택시는 10분 후에 도착한다는 알림을 보내왔다. 택시를 기다리며 할 일 없이 휴대폰을 만지다 재미있는 영상이나 보고 있을까 싶어 유튜브에 접속하니 동기부여 영상이 떡하니 뜬다. 어제부터 이어진 동기부여의 늪이다. 그리고 스치는 마지막 질문과 대답. 내 대답은 솔직했을까? 그냥 곰곰이 생각해보고 따로 연락을 드린다고 할 걸 그랬나? 그나저나 진짜 내 동기부여는 뭐지? 자꾸 커지는 생각에 뾰족한 답은 없고 때마침 도착한 택시 뒷좌석에 앉았다. 캄캄한 밤, 가장 가까운 역으로 향하는 길, 줄지어 달리는 버스를 보며 생각했다. 택시가 동기부여네. 택시는 내게 늘 사치였다. 시간이 조금 걸려도 2,000원이면 어디든 갈 수 있고 아무리 비싸봐야 광역버스인데 그마저도 2,500원이면 충분했으니까. 택시는 지하철과 버스 운행 시간이 끝났을 때에만 어쩔 수 없이 이용했다. 그런데 안정적인 수입이 생기고 이따금 쉬는 날을 반납하고 외주 일을 하게 되자 택시가 더는 사치가 아니게 되었다. 돈을 조금 더 쓰면 시간을 벌고 몸을 편하게 할 수 있으니 괜찮은 지출이었다. 버스와 지하철 사이에서 택시라는 선택지가 하나 늘어난 셈이다. 그렇다. 나의 동기부여는 내 삶의 선택지를 늘려가는 것이다. 언젠가는 차를 사서 운전하며 삶의 반경을 넓힐 수 있다고 생각하면 좀 더 열심히 일하게 된다. 생각만 해도 짜릿하지 않은가? 핸들을 잡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어디든 움직일 수 있는 삶이라니. 하기 싫은 일을 마주할 때에도 일이 있는 게 어디야? 빨리 하자. 마음 먹게 된다. 결국엔 동기부여 역시 돈이다. 에이, 그래도 돈이 전부는 아니야. 타인의 인정과 응원, 개인적 성취감도 분명 존재한다. 하지만 솔직해지자면 돈이 차지하는 크기가 다른 것들보다 훨씬 큰 건 확실하다. 선택지를 늘려가는 일도 결국엔 돈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다 왔습니다.
기사님의 말에 택시비 6,000원을 내고 내렸다. 교통카드를 찍고 지하철에 앉아 습관적으로 휴대폰을 붙잡고 유튜브에 접속했다. 동기부여 영상에 채널 추천 안함을 누르고 재테크를 검색했다. 너는 일이고 나는 나야. 나에게 일이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내 존재감을 확인받는 일이기도 하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에게, 자라면서는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받고 싶었던 인정 욕구가 성인이 되면서 일로 변한 듯하다. 내가 만든 성과가 클수록 내 자아도 커지고 반대의 경우에는 같이 작아진다. 서점을 운영하다 보니 매일 매출에 온 집중을 하게 된다. 이런 상황은 문을 열지 않는 날에도 이어지는데 틈날 때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온라인 주문건을 확인한다. 그런데 이게 확인하는 잠깐 동안의 기분에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다. 서점 매출이 떨어지면 내 자존감도 함께 떨어진다. 내가 운영을 잘못하고 있나? 뭘 더 해야 하지? 왜 더 열심히 하지 못하는 걸까? 하면서 말이다. 물론 해를 거듭하다 보니 어제의 매출과 오늘 매출이 차이가 있더라도 한 달로 보면 평균 금액을 맞춰가는 걸 알게 되었다. 그렇지만 시험 성적표를 받아드는 학생처럼 매일 매출 성적표를 받아들 때면 심란한 마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뿐인가 꼼꼼하게 일했다고 생각했는데 오타가 있거나 숫자가 하나 빠져 있거나 혹은 더해졌을 때는 아찔하다. 이 부분이 잘못됐으니까 수정해줘라는 업무에 대한 피드백을 기어코 나에 대한 지적으로 받아들인다. 내가 실수했구나, 수정해야지 하는 게 아니라 나 왜 이러는 거야 라는 자기 비판으로 나아간다. 이따금 DB 꼬인 꽈배기로도 변신한다. 큰 실수도 아닌데 진짜 왜 저래? 정말 나는 왜 이러는 걸까? 상대방은 자기 일을 하는 것뿐인데 말이다. 미생 김경희는 언제쯤 상황과 감정을 분리할 수 있게 될까? 글 쓰는 일도 마찬가지다. 최선을 다해서 마감까지 원고를 쓰는 일. 편집자와 함께 팀이 돼 수정에 수정을 거듭하고 책이 나왔을 때부터 부지런히 홍보하는 일까지는 내 몫이다. 그 다음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책이 많은 분들에게 선택받기를 바랄 뿐 내 손을 떠난 일이다.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 그냥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다. 많은 이들에게 닿았다면 그에 따른 기쁨과 인세를 즐기면 되는 일이고 혹여 많이 닿지 못했으면 그렇구나 하고 넘기면 된다. 그런데 그렇게 넘기는 일이 쉽지 않다. 예상만큼 판매되지 않거나 초판을 소진하지 못하면 그냥 애초에 쓰지 말걸. 이번 책이 별로인 건가? 난 왜 이렇게밖에 못 쓰지?로 이어진다. 나의 결과물과 나를 동일시한다. 외주를 받는 일에서도 다를 게 없다. 전화와 메일로 외주 제안이 이어져 올 땐 좋은 기회가 많이 오는구나. 나 잘하고 있나 봐 하면서 괜히 어깨에 힘이 들어간다. 하지만 나를 찾는 전화가 없을 때 메일함에 광고 메일만 잔뜩 쌓여 있을 땐 잔뜩 움츠러든다. 이제 아무도 날 찾지 않나 봐. 내가 너무 열심히 안 했나 봐. SNS 좀 열심히 할걸 하며 머리를 부여잡는다. 사실 코로나19 이슈로 인해 강연과 오프라인 행사가 중단됐으니 당연한 일임에도 말이다. 일과 관련된 부분을 나의 문제로 돌리다 보니 과해도 너무 과하다. 밥 먹을 때도, 책을 볼 때도, 자려고 침대에 누웠을 때도 일에서 오는 감정들에 파묻히니 하루의 시간이 온통 일로만 채워진다. 일과 나를 구분하지 못하니 어느 순간부터
일에 끌려다니게 됐다. 일에 대한 인정 욕구의 방향이 삐뚤어진 셈이다. 매출이 좋지 않으면 뭘 더 해보면 좋을까 생각하면 된다. 일하다 실수에 대한 피드백을 받으면 내가 실수했네. 조금 더 꼼꼼히 해야지 마음먹으면 된다. 책이 많이 안 팔리면 그럴 수도 있지. 다음 책은 많이 팔리겠지 하며 다음 기회를 준비하면 된다. 외주가 안 들어오면 경기가 안 좋구나 여기고 자기 개발을 하면 된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쉽지 않다. 쉬우면 진작 그러지 않았을까? 게다가 어제의 나와 내일의 나가 갑자기 생판 다른 사람으로 바뀔 리도 없는 법. 그러지 말아야지 구구절절 길게 써놓고도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다. 밥벌이 10년 차가 되면 좀 달라지려나? 연봉 2배 올린 썰 푼다. 2017년 나의 세 번째 직장은 부천 자유시장 근처에 있는 작고 영세한 서점이 됐다. 단골 손님으로 기웃거리다가 종종 고군분투하는 사장님을 도왔다. 마침 회사를 그만두고 특별히 하는 일이 없어 시간이 많기도 했고 심심하던 차였는데 사장님의 함께 일하자는 제안에 어쩌다가 일하게 됐다. 청년구직자가 50만에 육박하는 시대. 이렇게도 일을 시작하게 된다. 어쨌든 일하게 됐으니 마음가짐을 바로잡아야 했다. 이전까지 직장인 김경희의 마음가짐은 받는 만큼 일해라 였다. 주어진 일을 잘 해내되 오버해서 일하지 말자는 것이었다. 어차피 회사와 나는 계약 관계니까. 내가 가진 시간과 회사가 가진 돈을 교환함으로써 맺어진 관계. 하지만 이 서점에서까지 그런 마음가짐으로 일하고 싶지는 않았다. 퇴사 이후 혼자 외롭게 지내는 동안 생긴 심경의 변화일까? 홀로 애쓰는 고군분투 짠한 캐릭터인 사장님을 바라보는 인류애 때문이었을까? 얼마나 일할지도 모르고 어떤 일을 하게 될지도 몰랐지만 이것저것 잴 것 없이 최선을 다해보기로 마음먹었다. 서점 일이라는 게 나로서는 온통 처음 접해보는 일이었으니 열심히 하는 방법이라고는 3시간 일찍 출근해서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하는 것뿐이었다. 구석구석 쓸고 닦은 후 온라인 주문건 포장을 끝냈다. 사장님은 제발 그렇게까지 일하지 말라며 사정 아닌 사정을 했고 나는 가진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했다. 사진을 예쁘게 못 찍으면 무료 이미지 사이트를 찾아서 보완했고 포토샵을 못하니 그림판을 동원해 인스타그램 피드에 올릴 홍보 이미지를 만들었다. 단골 손님에서 직원이 되어 분위기를 익히고 적응하며 시간을 보내니 한 달의 시간이 훌쩍 지났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도 사장님 혼자 일해서 한 사람의 인건비를 겨우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인 걸 뻔히 알고 있었으니 월급을 받을 마음은 없었다. 내 통장에는 회사 다니면서 모아둔 적금이 있었고 조금 도와주다가 적당한 때가 되면 4번째 직장을 찾아 떠날 생각이었다. 그런데 사장님이 월급을 보냈다. 나는 정말 괜찮다고 돈을 돌려주기 위해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했지만 그럴 수는 없다고, 더 많이 못 줘서 미안하다고 말하는 게 아닌가. 내 월급 주겠다고 본인 월급 못 가져갔을 걸 생각하니 짠한 마음이 들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사장님은 버는 돈 없이 어떻게 가정을 꾸려나가고 있을까 하는 걱정도 함께.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업데이트할 때였다. 이왕 이렇게 된 거 두 사람분 인건비를 만들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출근한 나는 무슨 일이든 시켜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며 앉아 있었는데 사장님이 어째 일 시킬 생각을 전혀 안 했다. 제가 송장 출력을 해볼까요? 아니면 홈페이지에 업로드 좀 해볼까요? 말할 때마다 괜찮다고만 했다.
아니, 괜찮으면 안 되는데? 2명분 인건비를 챙기기 위해서는 2명이 밤을 새워 일해도 모자랄 판인데 왜 자꾸 괜찮다고만 하는 거지 싶어 가만히 지켜보니 사장님은 일을 시켜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 혼자서 일한 시간이 길다 보니 그에 익숙했고 솔직하게 말하면 스스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는 사람이었다. 맙소사. 이렇게 앉아만 있다가는 둘 다 굶어 죽는다. 일을 시키지 않는 사장님을 마냥 기다릴 수는 없었다. 나한테 일을 시키지 않으면 내가 시켜야지. 사장님, 송장 프로그램 사용법 좀 알려주세요. 지금 당장요. 이거 다 사장님 개인 책이에요? 이제 안 보실 거죠? 그럼 이거 온라인에서 제가 팔 테니까 일러스트로 템플릿 좀 만들어서 저한테 5시까지 보내주세요. 출근 중이시죠? 책 사진 찍을 때 배경이 중요하니까 화방 들러서 배경지 사 오시고요. 앞으로는 배경지에 놓고 책 사진 찍어서 홍보해 주세요. 그렇게 하나씩 일을 시켰다. 두 사람이 각자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찾아서 하면 베스트겠지만 쉽지 않았다. 시킬 수 있는 사람이 시켜야 했다. 고용자와 피고용자의 역할 따위는 없었다. 나에게 중요한 건 일이 되게 하는 것이었다. 누구 하나 굶주리지 않고 많지는 않더라도 두 사람의 인건비를 챙겨야 했다. 사장님에게 이것저것 일을 시키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하다 보니 매출이 조금씩 늘기 시작했다. 덩달아 반응해주는 사람들도 늘어났다. 손님도 팔로워 수도 점점 늘어나면서 2명의 인건비를 가져갈 수 있게 되자 늘 그늘이 가득했던 사장님의 얼굴에 작은 빛이 들기 시작했다. 장난도 늘어났다. 하루는 손님들에게 사실은 김경희가 사장이야 호호호 하며 신나게 말을 거는 것 아닌가. 이어지는 손님들의 답은 알고 있어요 였다. 뛰는 사장 위에 나는 손님들이 있었다. 실없는 농담이 많아지던 어느 날 사장님은 뜬금없이 내 입사 날짜를 물었다. 그러고는 홈페이지 연혁 작업을 시작했다. 홈페이지 연혁에 내 입사 날짜를 넣고는 전문 경영인 스카우트라 적었다. 혼자 기발한 생각이라며 웃고 있는 사장님을 보자니 그래 웃으면 됐지 뭐 싶었다. 그런데 문득 전문 경영인 스카우트라 쓰인 문장을 볼 때마다 기분이 묘했다. 홈페이지에 적힌 문장 하나로 내가 5kg북스 서점의 오직원이라는 캐릭터에서 단숨에 전문 경영인이 된 것이다. 장난인 줄 알았는데 며칠째 계속 올라와 있는 걸 보고는 언제 고칠 거냐고 물으니 고칠 생각이 없다고 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는 홈페이지도 아니고 굳이 찾아봐야 하는 연역 페이지를 몇 명이나 볼지 모르겠지만 볼 때마다 내 마음이 달라졌다. 전문 경영인이라. 전문 경영인. 나를 지칭하는 말이 달라지다 보니 읽는 책들도 달라졌다. 주로 소설과 에세이를 읽던 내가 마케팅, 조직, 경영, 회계책을 읽게 됐다. 글을 잘 쓰는 이들의 책을 보기 바빴는데 이제는 사업 잘하는 이들의 글에 더 많은 관심을 두게 되었다. 바뀐 정체성 때문일까? 아니면 읽는 책이 달라져서일까? 매출은 꾸준히 올랐고 덩달아 내 연봉도 4년 만에 2배로 올랐다. 워낙 적은 급여로 시작했기에 대단히 많은 돈을 버는 건 아니지만 스스로가 만들어낸 성과라 생각하면 꽤 뿌듯한 일이다. 20대의 끝자락, 중소기업을 전전하다가 호기롭게 퇴사하고 백수로 살던 내가 사람 구실을 하며 살다니. 그것도 스스로 연봉을 높이면서 하며 혼자 감격을 하고 있자니. 지금의 김경희가 열심히 일했던 과거의 김경희를 꽉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든다. 만약 서점 일을 시작할 때 예전처럼 이리저리 재고 따지며 시키는 일만 했으면 어땠을까? 나에게도 착취당한 경험이 있다.
말 그대로 등골 쏙 뽑아먹힌 기억도 있고, 그러니 무조건 먼저 주는 사람이 되세요라 말하는 건 조심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 있는 성과의 가능성까지 차단하는 건 아까운 일이다. 어쩐지 구덕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격이 아닐까? 내가 먼저 줘보면 받는 사람이 나에게 고마워하는지 혹은 당연하게 여기는지도 알 수 있다. 나를 착취하려는 인간이라 판단이 들 때는 확실히 선을 그어야 한다. 나처럼 무조건 시작하라는 말도 아니다. 난 내가 하게 될 업무도 받을 급여도 모르고 시작했으니까. 권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서로가 조건을 합의하고 일을 시작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해내는 것. 어쩐지 고리타분하고 올드한 것 같지만 나는 내 이익을 먼저 챙기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최대한 해냄으로써 한계를 넓혀갔다. 직원으로서의 정체성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이따금 사장의 정체성도 가져보면서 주인의식을 갖고 일하자 말하는 건 역시 조심스럽지만 월급 받으면서 사장 연습을 해본다고 생각하면 크게 손해볼 건 없다.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 일하다 보면 새로운 정체성이 생길 수도 있고 혹은 미련 없이 다른 일을 시작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이제 먼저 주는 사람이 되려고 한다. 한계를 두지 않고 우선은 최선을 다해본다. 그게 스스로의 몸값을 높이는 일임을 알고 있으니까. 내 그릇을 키울 수 있는 사람은 나뿐이니까. 한 사람의 인건비도 챙기지 못하는 곳에서 이제는 5명의 인건비를 가져갈 수 있게 되었다. 지난 4년간 함께 애쓴 만큼 조금씩이지만 통장에 쌓이는 잔고가 늘고 내야 하는 세금도 늘었다. 앞으로 나는 얼마의 연봉을 받는 사람이 될까? 내 그릇의 크기는 어디까지일까? 궁금하면서도 너무 먼 미래는 아득하니 우선 올해의 목표부터 정한다. 내 연봉 앞자리에 1을 더하는 것. 단골 가게에서 어쩌다 시작한 일을 아니 이렇게까지 키우다 보면 언젠가는 연봉 20배 올리는 방법으로 큰 소리 치고 다닐 수 있지 않을까? 제발 그런 날이 오길. 살려면 운동해야 해. 살려고 하는 거야. 왕년에 내가 말이야. 밤새고 회사에 가서도 무리 없이 업무 마무리하고 그랬던 사람이라고. 그렇다. 분명 20대의 나는 그랬다. 30대가 된 지금은 어떠한가? 밤을 새우기는커녕 새벽 1시를 넘기는 날이 손에 꼽을 정도가 됐다. 8시간 자던 잠을 1시간만 줄여도 일에 지장이 온다. 커피 한두 잔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왕복 2시간, 총 2번의 지하철을 갈아타는 것만으로도 하루의 에너지를 다 써버리는 저질 체력. 더는 이렇게 살아갈 수 없다. 그제야 언니들이 내게 꾸준히 해오던 말들이 들리기 시작했다. 살려면 운동해야 해. 살려고 하는 거야. 지금껏 부족한 체력을 음식으로만 해결해온 나는 가방에 있던 초콜릿을 꺼내 먹으며 생각했다. 당장 운동을 시작하자. 고민할 것도 없다. 벼랑간 일하다 말고 회사 근처에 있는 헬스장에 가서 자신있게 3개월짜리 회원권을 끊었다. 계약서와 카드 영수증을 들고 나오는 길. 이미 운동을 시작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헬스장 3개월 비용은 나를 위한 투자야. 강철 체력으로 거듭나기 위해 출근 전에 헬스장으로 향했다. 넘치는 의욕을 갖고 시작한 운동은 트레드밀에서 빨리 걷기. 그것도 TV를 보면서. 점점 빠르게 걷다가 속도를 높여서 경보 수준으로 걸었다. TV 프로그램 한 편이 끝나니 내 운동도 끝이 났다.
그렇게 일주일을 지내고 보니 이 방식으로 강철 체력은 안 되겠다 싶어 큰 마음을 먹고 퍼스널 트레이닝, 즉 PT를 받기로 했다. 20회에 100만 원. 부자들이나 하는 걸로 생각했던 개별 맞춤 운동을 하다니 100만 원으로 체력을 사기로 한 셈이다. 혼자 했으면 진작 힘들어서 주저앉았을 텐데 옆에서 자꾸 할 수 있어요, 하나만 더요 하는 선생님 덕분에 어찌어찌 50분의 고강도 운동을 해냈고 매일 근육통에 시달렸지만 체력을 조금씩 키워나가니 벌써 20회 수업이 끝났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일주일에 2, 3회만 받아도 한 달이면 10회를 채운다. 한 달에 50만 원을 운동하느라 쓰는 셈. 하지만 이왕 시작한 거 멈출 수 없었다. 눈 딱 감고 적금을 하나 깬 후 다시 20회 등록을 했다. 운동의 재미를 느낄 때쯤 깨달은 사실 하나. 운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하니 개미지옥이다. PT 비용을 위해 평소보다 일을 많이 하다 보니 쉽게 지쳤고 운동 가는 게 영 귀찮아졌다. 결국 귀찮음이 강철 체력에 대한 욕망을 이겼다. 여기까지 쓰고 6개월이 지났다. 그 후 나는 지금껏 딱 한 번 운동화를 챙겨 신고 땀 흘리며 운동을 했다. 코로나19 이슈 혹은 먹고 사는 일이 바빠서라고 자신 있게 핑계를 댈 수도 있지만 어쩐지 씁쓸하다. 올해 초 지독한 A형 독감을 앓고 그 다음 달에는 버스에 치이는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몸이 아프면 일도 할 수 없다는 당연한 사실을 체득했으면서도 말이다. 물론 오한으로 끙끙거리는 와중에 일을 했고 버스에 치였지만 노트북을 챙겨 입원해서 내게 주어진 일을 차질없게 해냈다. 으아, 과연 일은 무엇이란 말인가? 건강과 체력의 소중함을 뒤늦게 후회하기 전에 부디 내일부터 당장 만보라도 걸을 수 있길